평소처럼 저녁 6시 백구는 산책로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정노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살이라도 나신 거 아니야? 어르신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백구는 산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정노인의 대문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듯 말이죠.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의 작은 마을에는 여름이 되면 특별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해가 서쪽 산자락 너머로 기울기 시작하는 저녁 6시,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 집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슬리퍼 소리가 골목길에 경쾌하게 울리고 어르신들은 서로 눈인사를 나누며 해바라기 밭옆 오솔길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산책길에는 누구보다 먼저 도착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백구라는 이름의 진돗개죠. 백구는 마을 회관에서 맡아 키우는 개로 회관 한켠에 마련된 작은 공간에서 지내며 마을 사람 모두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백구는 어르신들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산책로 입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얀 털에 갈색 반점이 있는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어르신들을 맞이하죠. 백구 왔네. 이제 출발하자. 밭 주인인 이춘자 할머니가 백구를 보며 웃으며 말합니다. 올해 76세인 춘자 할머니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토박이입니다. 해바라기 밭을 가꾸며 살아가는 춘자 할머니에게 저녁 산책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죠. 춘자 할머니는 젊은 시절 농사일로 굽어진 허리에도 불구하고 매일 이 시간만큼은 꼿꼿한 자세로 걸어나갑니다. 백구는 언제나 맨 앞에서 걷습니다.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속도로 마치 어르신들의 걸음걸이를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뒤이어 걷는 이들은 춘자 할머니를 비롯해 정노인, 박할아버지, 그리고 이웃 어르신 몇 명입니다. 정노인은 올해 81세로 젊은 시절 서울에서 교직 생활을 하다가 은퇴 후 고향인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의 정노인은 말수는 적지만 백구를 유독 아끼는 분이죠. 매일 산책 전에 백구의 털을 쓰다듬으며 오늘도 고생 많다라고 속삭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마을 이장을 오래 맡았던 분으로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만큼은 젊은이 못지않게 우렁찹니다. 언제나 마을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는 이야기꾼이기도 하죠. 산책길은 해바라기 밭을 끼고 돌아가는 약 1km 정도의 오솔길입니다. 한쪽으로는 노란 해바라기들이 해를 바라보며 고개를 들고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작은 개울이 졸졸 흐르죠. 길 양옆으로는 아카시아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 주어 여름 저녁 산책하기에 딱 좋습니다. 개울가에는 버들 강아지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가끔 물고기가 튀어오르는 소리도 들립니다. 백구는 이 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잠시 멈춰 쉬어야 하는지, 어디서 조심해야 하는지 모든 것을 꿰뚫고 있죠. 작은 돌멩이가 있는 곳에서는 미리 피해서 걷고 개울가 근처에서는 속도를 조금 늦춰줍니다. 특히 비가 온 다음 날에는 진흙이 많은 구간을 피해서 다른 길로 안내하기도 합니다. 저게 참 영리해. 박할아버지가 감탄하며 말합니다. 사람보다 더 세심한 것 같아. 우리보다 먼저 길을 외우고 있잖아. 맞아. 처음에 백구 따라 걷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는데 춘자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제는 백구 없으면 허전해서 어떡하지. 어르신들에게 이 산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혼자 있다가 이웃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고 마을의 안부를 나누는 시간이기도 하죠. 누가 몸이 아픈지, 누구네 손자가 놀러 왔는지, 올해 농사는 어떤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시간입니다.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진짜 이웃 간의 정이 흐르는 순간들이죠. 백구는 어르신들의 대화를 들으며 묵묵히 앞서 걷습니다. 가끔 뒤를 돌아보며 모든 사람이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하죠. 누군가 뒤처지면 잠시 멈춰서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마치 자신이 이 작은 무리의 리더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바라기 밭 중간쯤에는 작은 쉼터가 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평상 하나가 놓여 있는 소박한 공간이죠. 몇 년 전 마을회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만들어준 것인데 이제는 이 산책 코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며 물을 마시고 담소를 나눕니다. 백구도 이때만큼은 어르신들 곁에 앉아서 함께 쉽니다. 이런 시간이 제일 좋아. 춘자 할머니가 해바라기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도시에서는 이런 여유가 없잖아. 바쁘다고 서로 얼굴도 모르고 살지. 정노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게 말이야. 서울에 있을 때는 이런 게 그리웠어. 아파트에서는 옆집 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여기는 좋아. 백구까지 있어서 더 정감이 가고. 박할아버지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백구는 박할아버지의 손길을 받으며 눈을 살짝 감습니다. 편안해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여서 백구와 어르신들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죠. 쉼터에서 15분 정도 쉰 후 어르신들은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해가 더욱 기울어서 해바라기 밭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듭니다. 이 시간의 풍경은 정말 장관입니다. 백구의 하얀 털도 노을빛에 물들어 더욱 아름답게 보이죠.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백구는 여전히 앞장서서 걷습니다. 어르신들이 각자의 집 앞에서 헤어질 때까지 함께하죠. 마지막 사람이 집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고 나서야 백구도 자신의 보금자리로 돌아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백구가 단순한 개가 아니라 이 마을의 든든한 지킴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풍경이 벌써 몇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날씨가 조금 흐려도 백구와 어르신들의 산책은 계속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 산책이 여름의 일상이고 백구는 그 소중한 시간의 길잡이인 셈이죠. 하루하루가 평범해 보이지만 이런 평범함 속에 진짜 행복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백구와 어르신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6시가 되어 백구가 산책로 입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노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춘자 할머니와 박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아마 몸살이라도 난 거 아니여? 춘자 할머니가 정노인의 집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감기라도 걸렸나 보지. 박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나이 먹으면 컨디션 난조가 자주 오잖아. 하루 이틀 쉬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백구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바로 산책을 시작하는 대신 백구는 정노인의 대문 앞으로 걸어가서 그곳에 앉았습니다. 꼬리도 흔들지 않고 그저 조용히 앉아서 대문을 바라보고 있었죠. 마치 정노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듯이 말입니다. 백구야, 오늘은 정노인 할아버지 안 나와. 우리끼리 가자. 춘자 할머니가 백구를 불렀지만 백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났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정노인의 대문 앞에 앉아 있었죠. 어르신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참 신기하네. 저게가 어떻게 알고 저러지? 박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정확히 1분 후 백구는 일어나서 어르신들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꼬리도 축 늘어뜨린 채로 말입니다. 그날의 산책은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백구도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고 어르신들의 대화도 뜸했습니다. 정노인 없으니까 뭔가 이상하네. 춘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말이 없어도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했는데 이튿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노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백구는 또다시 정노인의 대문 앞에서 1분간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어르신들도 백구를 재촉하지 않고 함께 기다려 주었죠. 혹시 정노인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정노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정확히 1분 후 일어나서 산책을 시작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우울해 보였습니다. 이상하다 정말. 감기 걸렸다고 해도 이틀을 나오지 않을 일인가? 박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셋째 날이 되었을 때 어르신들은 본격적으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정노인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 보기도 했지만 대답이 없었죠. 집 안에서는 TV 소리만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춘자 할머니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날도 백구는 어김없이 정노인의 대문 앞에서 1분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행동을 보였죠. 평소보다 더 오래 앉아 있었고 가끔 작은 소리로 낑낑거리기도 했습니다. 마치 정노인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산책 중에도 백구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평소 정노인이 걷던 자리를 계속 비워두고 걸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 자리로 다가가려고 하면 백구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며 기다렸죠. 마치 정노인이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저것 봐, 백구가 정노인 자리를 비워두고 있어. 박할아버지가 신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정말 신통방통하네. 걔가 사람보다 더 정이 많은 것 같아. 춘자 할머니도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백구가 정노인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거든요. 어르신들도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정노인이 없는 산책길은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쓸쓸했습니다. 해바라기 밭의 쉼터에 도착했을 때 백구는 평소 정노인이 앉던 자리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코를 대고 킁킁거리기도 했죠. 정노인의 냄새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정노인 할아버지 보고 싶구나. 춘자 할머니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보고 싶어. 어르신들은 그때서야 정노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달았습니다. 평소에는 말수가 적어서 별로 티가 나지 않았지만 없어 보니 그 빈자리가 이렇게 큰 줄은 몰랐죠. 그 사람 없이 걷는 것도 허전하구먼. 박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늘 있을 때는 몰랐는데 말이야. 돌아오는 길도 조용했습니다. 평소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대신 어르신들은 각자 생각에 잠겨 걸었습니다. 백구도 평소보다 천천히 걸으며 자주 뒤를 돌아보았죠. 집에 도착한 후에도 백구는 정노인의 집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앉아서 대문을 바라보았죠. 마치 내일은 정노인이 나올 거라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춘자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백구가 정노인을 기다리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정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내일은 꼭 정노인한테 무슨 일인지 물어봐야겠어. 춘자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정노인에게 정말 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리고 이 작은 마을의 산책 풍경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백구만이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정노인의 대문 앞에서 기다리는 그 1분이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을 어르신들이 알게 되는 건 며칠 후의 일이었습니다. 백구가 정노인을 기다린 지 나흘째 되던 날 마을에 낯선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서울 번호판을 단 작은 승용차였죠. 차에서 내린 건 12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옆좌석에서 아이의 엄마도 함께 내렸습니다. 차창을 닫으며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병원 들렀다 올게. 낮엔 병원에 있어야 하니까 저녁에 다시 올게. 알았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엄마는 병원 쪽으로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또렷한 눈매가 인상적인 아이였죠. 아이는 큰 배낭을 메고 정노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궁금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아이는 정노인의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이 아이가 정노인의 손자라는 것을 깨달았죠. 저녁 산책 시간이 되자 백구는 평소처럼 정노인의 대문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로 대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나온 사람은 정노인이 아니라 그 작은 손자였죠. 안녕하세요. 아이가 어르신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정재윤이에요. 정노인 할아버지 손자입니다. 춘자 할머니와 박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노인에게 손자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이고, 재윤이구나. 할아버지가 자주 얘기하셨는데 춘자 할머니가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어디 계시니? 재윤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읍내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갑자기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요. 아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병원에서 치료받으셔야 한대요. 그래서 방학 동안 제가 대신 왔어요. 어르신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놀랐습니다. 정노인이 아픈 줄은 알았지만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줄은 몰랐거든요. 아이고, 그렇게 많이 아프셨나? 박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며칠 전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가게 됐어요. 재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병원에서 치료받으셔야 한다고 하셨어요. 백구는 재윤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지만 정노인의 냄새가 어렴풋이 나는 것 같았죠. 재윤도 백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백구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매일 함께 산책한다고요. 재윤이 백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 백구야. 백구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재윤의 손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죠. 마치 재윤을 받아들인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우리 같이 산책할까? 춘자 할머니가 재윤에게 물었습니다. 재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산책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저도 따라가 보고 싶어요. 그렇게 재윤은 어르신들과 함께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처음에는 재윤을 어색하게 바라보았지만 곧 평소처럼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가끔 뒤를 돌아보며 재윤이 잘 따라오는지 확인했죠. 백구가 너를 받아들인 것 같네. 박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윤은 신기한 듯 백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네요. 걸으면서 재윤은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서울에 계실 때는 자주 우울해하셨어요. 그런데 이곳으로 내려오신 후에는 정말 밝아지셨거든요. 특히 이 산책 시간을 제일 좋아하셨어요. 그랬구나. 우리도 정노인이 오시고 나서 산책이 더 즐거워졌어. 춘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여기 어르신들이 정말 좋으시다고, 백구도 사람보다 더 정이 많다고요. 재윤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해바라기 밭 쉼터에 도착했을 때 재윤은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예쁘네요. 할아버지가 자랑하신 이유를 알겠어요. 백구는 평소 정노인이 앉던 자리를 여전히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재윤은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다른 자리에 앉았죠. 백구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할아버지 보고 싶구나. 재윤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어르신들은 재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를 걱정하며 이곳까지 온 것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죠. 재윤아, 할아버지가 빨리 나으실 거야. 박할아버지가 위로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믿어요. 재윤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대신 제가 왔어요. 할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려고요. 그 말을 들은 어르신들은 감동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어른스럽게 생각한다니 놀라웠죠. 돌아오는 길에 재윤은 백구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백구도 재윤을 완전히 받아들인 듯 보였죠. 가끔 재윤의 옆에서 걸으며 고개를 들어 재윤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백구가 너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춘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백구가 좋아요. 할아버지가 왜 백구를 그렇게 아끼셨는지 알겠어요. 재윤이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백구는 여전히 정노인의 대문 앞에서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재윤이 함께 있어서인지 예전보다는 덜 슬퍼 보였습니다. 백구야, 내일도 같이 산책하자. 재윤이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한번 흔들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재윤은 정노인의 자리에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같지는 않았지만 그 빈자리가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었죠. 마을 어르신들도 재윤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정노인의 손자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재윤 자신도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거든요. 무엇보다 백구가 재윤을 인정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백구의 선택을 어르신들은 믿었죠. 재윤이 마을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저녁 산책에 참여하면서 재윤은 어르신들과 점점 가까워졌죠. 백구도 이제 재윤을 완전히 받아들인 듯 보였습니다. 가끔은 정노인에게 그랬던 것처럼 재윤의 곁에서 걸으며 고개를 들어 재윤을 바라보기도 했죠.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조금 늦게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재윤이 서울에 있는 아빠와 통화를 하느라 시간이 늦어진 것이었죠. 해가 더 많이 기울어서 해바라기 밭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해바라기가 특히 예쁘네. 춘자 할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재윤도 고개를 끄덕이며 해바라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서울에서는 이런 풍경을 볼 수 없어요. 해바라기 밭 쉼터에 도착했을 때 재윤은 평상에 앉지 않고 해바라기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죠. 백구도 재윤 옆에 앉아서 함께 해바라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재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계속 이 길 얘기만 하세요. 어르신들이 재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에 무언가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거든요. 어떤 얘기를 하시는데? 박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바로 이 산책 시간이었다고 해요. 걷는 시간이 제일 좋았다고 계속 반복하세요. 춘자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정노인이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네, 그리고 이상한 건 할아버지가 자꾸 백구 얘기를 하세요. 재윤이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걷는지 정말 자세히 기억하고 계세요. 백구는 재윤의 시선을 받으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름이 불린 것을 알아듣는 것 같았죠. 할아버지가 또 뭐라고 하셨는데? 춘자 할머니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재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백구 보고 사람 말보다 백구가 낫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알겠어요. 어떤 뜻인지 알겠다고? 박할아버지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백구는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주잖아요. 재윤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안 나오신 날에도 계속 기다려줬고 할아버지 자리도 비워뒀잖아요. 사람들은 때로는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는데 백구는 그냥 곁에 있어주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어르신들은 재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놀라웠죠. 맞아, 백구는 정말 특별해. 춘자 할머니가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같은 마음으로 대해주잖아. 재윤은 해바라기를 바라보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서울에 있을 때는 매일이 똑같고 지루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백구와 함께 산책하기 시작하면서 하루하루가 소중해졌다고 하셨어요. 정노인이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박할아버지가 감동한 듯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곳이 바로 여기래요. 재윤이 해바라기 밭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서서 해바라기들을 바라보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백구는 그 순간 일어나서 해바라기 밭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앉았죠. 마치 정노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봐요, 백구도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재윤이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춘자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백구야, 정노인 할아버지 보고 싶구나. 우리도 보고 싶어. 그때 재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부탁하신 게 있어요. 무슨 부탁? 박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못 오시는 동안 백구랑 어르신들을 잘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재윤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산책을 꼭 계속해달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말이에요. 어르신들은 재윤의 말을 들으며 감동했습니다. 정노인이 병원에 있으면서도 이곳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그럼 우리가 더 열심히 산책해야겠네. 춘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한테 매일 산책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재윤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해바라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더욱 기울어서 백구의 하얀 털이 노을빛에 물들어 보였죠.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백구가 제일 예쁠 때가 바로 지금 같을 때예요. 재윤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이런 백구를 제일 좋아하셨어요. 어르신들은 백구와 재윤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노인이 없어서 허전했던 마음이 재윤 덕분에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었죠. 재윤아, 내가 와줘서 정말 고마워. 춘자 할머니가 재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왜 이곳을 그렇게 좋아하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재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의 산책은 특별했습니다. 정노인에 대한 그리움과 재윤에 대한 고마움이 함께 느껴지는 시간이었죠. 백구도 평소보다 더 오래 해바라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정노인과 함께 해바라기를 바라보던 그 시간을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바라기 밭에서의 그 순간은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정노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 산책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죠. 백구는 여전히 해바라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정노인이 돌아올 그날을 믿으며 말입니다. 재윤이 마을에 온 지 열흘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우편 배달부가 정노인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재윤은 뛰어나가서 편지를 받았죠. 발신인을 보니 할아버지가 입원해 계신 요양병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편지다. 재윤이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편지 봉투는 정노인의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조금 떨리는 글씨였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을 담아 쓴 것이 느껴졌죠. 재윤은 편지를 받고 바로 춘자 할머니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서 편지 왔어요. 재윤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춘자 할머니도 반가워하며 재윤을 맞이했습니다. 어디 봅시다. 정노인이 뭐라고 했나? 하지만 재윤은 혼자 읽기보다는 저녁 산책 때 모든 어르신들과 함께 읽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노인의 편지는 분명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녁이 되어 산책 시간이 왔습니다. 백구는 평소와 같이 정노인의 대문 앞에서 1분간 기다렸죠. 재윤이 나오자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재윤이 가슴에 편지를 품고 있어서 왠지 모르게 들떠 보였습니다. 해바라기 밭 쉼터에 도착하자 재윤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어르신들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재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백구도 평소보다 가까이 다가와서 앉았죠. 마치 정노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재윤이 편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안에는 정노인의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가득 찬 편지지가 들어 있었죠. 재윤아, 그리고 늘 함께 걸어주시는 춘자님, 박할아버지님께. 재윤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의 시작부터 어르신들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노인이 병원에서도 이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산책에 함께하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당분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젠 오래 걷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은 매일 너희와 함께 걷고 있답니다. 춘자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이고, 정노인이 우리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계실까. 재윤이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특히 백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그 친구가 매일 내 집 앞에서 기다린다는 재윤이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백구는 나보다 더 오래 이 길을 기억하겠지요. 백구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마치 정노인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았죠. 백구야, 내가 매일 나를 기다려준다는 걸 안다. 고맙다. 내가 돌아갈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그리고 재윤이를 잘 부탁한다. 박할아버지가 감동해서 말했습니다. 정노인이 백구를 정말 아끼는구나.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춘자님께는 특히 감사드립니다. 해바라기 밭을 가꿔주시고 늘 따뜻하게 맞아주셔서요. 그 해바라기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춘자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정노인이 해바라기를 그렇게 좋아하셨구나. 박할아버지님의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그립습니다. 병원에서 치료할 때마다 할아버지님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웃고 있습니다. 박할아버지도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재미있었나 모르겠네. 편지의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 산책길에서 보낸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지낼 때는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지나갔는데
여러분과 백구와 함께 걷기 시작하면서 매일이 선물 같았습니다. 재윤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심이 그대로 전해졌거든요. 재윤아, 내가 내 대신 그곳에 있어줘서 고맙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간인지 이제 알겠지? 어르신들과 백구를 잘 부탁한다. 재윤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괜찮아, 천천히 해. 춘자 할머니가 재윤을 다독였습니다. 재윤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매일 저녁 6시가 되면 그 길이 그립습니다. 해바라기 밭 옆 오솔길, 개울소리, 그리고 백구와 함께 걷던 그 평화로운 시간들을요. 어르신들은 모두 조용히 편지를 듣고 있었습니다. 정노인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가슴이 뭉클했죠. 빨리 나아서 다시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백구도 잘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정노인 올림. 편지가 끝나자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노인의 진심 어린 마음이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거든요. 정노인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춘자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재윤이 편지를 읽는 내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정노인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편지가 끝나자 백구는 해바라기 밭 쪽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낑낑거렸습니다. 백구도 할아버지 목소리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재윤이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노인한테 답장을 써야겠네. 박할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재윤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어르신들과 재윤은 함께 정노인에게 보낼 답장을 준비했습니다. 백구의 안부도 꼭 전하기로 했죠. 정노인의 편지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책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죠. 정노인의 편지를 받은 지 며칠 후 재윤은 문득 떠오른 생각에 가방 속 숙제 공책을 꺼냈습니다. 서울 학교에서 내준 여름방학 숙제 중 하나가 있었죠. 우리 동네 자랑거리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오라는 과제였습니다. 재윤은 고민할 것도 없이 백구와의 산책길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할머니, 저 내일부터 산책하면서 영상 찍어도 될까요? 재윤이 춘자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좋은 생각이네. 정노인한테도 보여드릴 수 있고. 춘자 할머니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재윤은 작은 카메라를 들고 산책에 나섰습니다. 백구가 정노인의 대문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해바라기 밭까지의 모든 순간을 담기 시작했죠. 백구야, 카메라 무서워하지 마. 재윤이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백구는 카메라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당당하게 앞장서서 걸었죠. 마치 자신이 이 길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재윤은 백구가 길을 안내하는 모습, 어르신들과 함께 걷는 모습, 해바라기 밭에서 쉬는 모습까지 모든 것을 세심하게 촬영했습니다. 특히 백구가 해바라기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죠. 와, 백구가 정말 멋있게 나왔네. 박할아버지가 재윤의 카메라 화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며칠 동안 촬영을 계속하면서 재윤은 이 산책길의 특별함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보니 평소에는 놓쳤던 작은 순간들이 보였거든요. 백구가 어르신들의 속도에 맞춰 걷는 모습, 누군가 뒤처지면 기다려주는 모습, 해바라기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영상으로 담을 가치가 있었습니다.
재윤아, 내가 찍은 영상 우리도 볼 수 있을까? 춘자 할머니가 궁금해했습니다. 재윤은 며칠 후 편집을 마친 영상을 어르신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5분 정도의 짧은 영상이었지만 백구와 함께하는 산책의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어머,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구나. 춘자 할머니가 신기해했습니다. 백구가 정말 주인공 같네. 박할아버지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백구는 정말 특별해 보였습니다. 단순한 개가 아니라 이 마을의 길잡이이자 어르신들의 든든한 동반자 같았죠. 춘자 할머니는 영상을 보며 말했습니다. 참, 이거 마을 사람들 다 같이 보면 좋겠네. 마을 자랑이잖아. 그렇게 산책 영상은 마을회관에서도 상영되었고 이걸 본 동네 아이들이 백구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재윤아, 우리도 백구 보러 가도 돼? 같은 마을에 사는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윤은 어르신들에게 먼저 허락을 구했습니다. 할머니, 다른 아이들이 함께 산책하고 싶대요. 괜찮을까요? 춘자 할머니와 박할아버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조용했던 산책길에 아이들이 오면 시끄러워질 수도 있었거든요. 글쎄, 아이들이 오면 백구가 놀라지 않을까? 박할아버지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처음으로 동네 아이들 셋이 산책에 참여했을 때 백구는 평소와 다름없이 앞장서서 걸었죠. 아이들이 뛰어다녀도 차분하게 자신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백구가 아이들을 정말 잘 받아들이는구나. 춘자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아이들은 백구를 신기해하며 따라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아이들 때문에 불편해할까봐 걱정했지만 오히려 분위기가 더 활기차졌죠. 할아버지, 백구가 정말 똑똑해요. 아이들이 박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백구는 특별한 개야. 박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산책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너 명이었는데 나중에는 7명까지 늘어났죠. 하지만 백구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위험한 곳에 가려고 하면 앞을 막기도 하고 뒤처지는 아이가 있으면 기다려주기도 했죠. 백구가 아이들까지 챙기는구나. 춘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아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에너지가 산책길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주었거든요. 요즘 산책이 더 재미있어졌네. 박할아버지가 만족해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르신들에게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어르신들은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세대를 넘나드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죠. 재윤은 이런 변화를 계속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백구와 어르신들만 있던 조용한 산책길이 아이들까지 어우러진 활기찬 공간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담았죠. 할아버지가 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재윤이 영상을 보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와도 평소처럼 묵묵히 앞장서서 걸었죠. 어린아이부터 여든 넘은 어르신까지 모든 사람을 하나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산책길은 이제 단순한 운동 코스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백구의 선택을 믿고 따라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걷는 아름다운 풍경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백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매일 정로인의 대문 앞에서 1분간 기다렸고 해바라기 밭에서는 정로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보였죠. 새로운 사람들이 와도 정로인을 잊지 않는 백구의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아이들이 산책에 참여하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나면서 마을의 저녁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르신 서너 명과 백구만 걷던 조용한 길이었는데 이제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걷는 활기찬 산책로가 되었죠. 재윤의 영상이 인근 마을까지 알려지면서 가끔 다른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구경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죠. 누가 와도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어느 날 춘자 할머니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백구와 이 길을 기념할 뭔가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윤이 궁금해했습니다. 팻말 같은 거 말이야. 이 길이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알 수 있게. 춘자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박할아버지도 좋은 생각이라며 동의했습니다. 그래, 백구가 이 길의 주인공이니까 백구 이름을 넣은 팻말을 만들자. 아이들도 신이 났습니다. 우와, 백구 팻말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며칠 후 마을 목공소에서 작은 나무 팻말을 만들어 왔습니다. 춘자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글씨를 새겨 넣었죠. 노을길 백구와 함께 걷는 시간. 간단하지만 의미 깊은 문구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팻말을 보고 감동했죠. 정말 예쁘네요. 할아버지가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재윤이 팻말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팻말을 세울 장소는 해바라기 밭 옆 백구가 늘 앉아서 쉬던 그 자리로 정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이면서 동시에 정로인을 기다리는 백구의 마음이 담긴 곳이기도 했거든요. 팻말을 세우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르신들과 아이들, 그리고 물론 백구까지. 작은 행사였지만 마을 전체가 하나 되는 느낌이었죠. 백구야, 이제 내 이름이 여기에 영원히 남을 거야. 춘자 할머니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팻말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것을 알아보는 것 같았죠. 그리고는 평소처럼 팻말 앞에 앉았습니다. 와, 백구가 포즈 취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그날부터 그 팻말은 산책로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팻말 앞에서 백구와 함께 사진을 찍었고 백구도 그 자리를 더욱 특별하게 여기는 것 같았죠. 하지만 무엇보다 의미 있는 변화는 백구의 행동에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매일 정로인의 대문 앞에서 기다리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챙기게 되었죠. 산책 인원이 늘어나면서 백구는 더 세심해졌습니다. 제일 앞에서 걸으면서도 자주 뒤를 돌아보며 모든 사람이 따라오는지 확인했죠. 특히 어린아이들이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백구가 정말 리더 같아요. 아이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맞아, 백구는 우리 모두의 대장이야. 다른 아이가 동의했습니다. 산책길도 점점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해바라기 밭을 한 바퀴 도는 것으로 끝났는데 이제는 개울 건너편까지 가서 돌아오는 코스로 확장되었죠. 백구가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갔고 사람들은 기꺼이 따라갔습니다. 백구가 길을 늘리는 것 같아. 박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은가 보지. 춘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코스에는 작은 다리도 있고 예쁜 들꽃밭도 있었습니다. 백구는 이런 아름다운 곳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았죠. 어느 날 저녁 산책 중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백구는 침착하게 근처 정자로 안내했죠. 마치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백구가 비까지 예상하고 있었나? 아이들이 신기해했습니다. 백구는 이 길의 모든 걸 알고 있어. 춘자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비가 그친 후 산책을 계속하는데 백구는 무릉덩이를 피해서 걸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길로만 안내했죠. 그날 밤 재윤은 할아버지에게 보낼 편지를 썼습니다. 백구와 산책길의 변화된 모습을 자세히 적었죠. 할아버지, 이제 우리 산책팀이 정말 커졌어요. 백구는 여전히 제일 앞에서 걸으면서 모든 사람을 챙기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편지에는 팻말 사진도 함께 넣었습니다. 백구가 팻말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워 보였거든요. 며칠 후 정노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팻말 사진을 보고 너무 감동했다는 내용이었죠. 백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걷는다니 정말 기쁩니다. 내가 없어도 백구가 모든 걸 잘 해내고 있구나. 팻말도 정말 예쁘네요. 빨리 나와서 그 앞에서 백구와 함께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정노인의 편지를 읽은 모든 사람들이 뭉클해졌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는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백구는 여전히 매일 정노인의 대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죠. 재윤과 다른 아이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모두 함께 기다려 주었습니다. 백구야, 할아버지 곧 오실 거야. 재윤이 백구를 위로했습니다. 팻말이 세워진 후로 산책길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백구가 있었습니다. 노을길, 백구와 함께 걷는 시간. 팻말에 새겨진 이 문구처럼 이곳은 정말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백구의 사랑과 인내,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었죠. 여름이 끝나갈 무렵 마을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노인이 드디어 퇴원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었죠. 재윤이 병원에서 온 전화를 받고 뛸 듯이 기뻐하며 춘자 할머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일 퇴원하세요. 재윤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춘자 할머니와 박할아버지도 깜짝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날 저녁 산책에서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고 어르신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했죠. 하지만 가장 기뻐한 건 백구였습니다. 백구는 정노인 소식을 듣고 평소보다 꼬리를 더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는 정노인의 대문 앞에서 평소보다 더 오래 앉아 있었죠. 마치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듯이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 정노인이 정말로 돌아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야 했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죠. 백구는 정노인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꼬리를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백구야, 보고 싶었다. 정노인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정노인 주위를 뱅글뱅글 돌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여름 내내 기다려온 반가운 재회였죠. 저녁 산책 시간이 되었습니다. 백구는 평소처럼 정노인의 대문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로 정노인이 나왔죠. 비록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야 했지만 정노인의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재윤이 반갑게 뛰어갔습니다. 재윤아, 고생 많았다. 할아버지 대신 잘 지켜줘서 고마워. 정노인이 재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르신들과 아이들도 모두 정노인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모인 완전한 산책팀이었죠. 정노인 많이 보고 싶었어요. 춘자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매일 이 시간만 생각했지. 정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앞장서서 걸었지만 이번에는 정노인의 속도에 맞춰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노인이 뒤처지지 않도록 자주 뒤를 돌아보며 확인하기도 했죠. 백구가 내 상태를 알고 있는 것 같아. 정노인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산책 중에 정노인은 그동안 바뀐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늘어난 산책 인원, 새로 생긴 코스, 그리고 무엇보다 해바라기 밭 옆에 세워진 팻말을 보고 깜짝 놀랐죠. 이게 뭐야? 정노인이 팻말을 보며 물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거예요. 백구와 이기를 기념하려고요. 재윤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정노인은 팻말에 적힌 노을길 백구와 함께 걷는 시간이라는 글귀를 읽고 감동했습니다. 정말 좋은 이름이네. 백구도 자랑스러워하겠어. 해바라기 밭 쉼터에 도착했을 때 정노인은 자신이 늘 앉던 자리에 다시 앉을 수 있게 되어 감격했습니다. 백구도 정노인 옆에 앉으며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죠. 백구야, 기다려줘서 고마워. 정노인이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정노인의 손을 핥으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뭉클해졌죠. 여름이 완전히 끝나고 가을이 와도 산책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먼저 백구를 부르고 어르신들도 그 시간만 되면 슬리퍼를 신고 나왔죠. 완전히 마을의 일상이 된 것입니다. 백구는 산책 시간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정노인의 대문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노인이 천천히 지팡이를 짚고 나오면 꼬리를 한번 천천히 흔들었죠. 이놈은 내가 늦으면 꼭 확인하러 오더라고. 정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해바라기는 시들었지만 그 자리에는 코스모스가 피어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이 길의 아름다움은 변하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 춘자 할머니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도 개도 걷는 걸 멈추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 자리를 지켜주는 누군가만 있다면 말이지. 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백구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준 것 같아. 겨울이 와도 산책은 계속되었습니다.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울 때는 백구가 더욱 조심스럽게 안전한 길로 안내했죠. 추운 날씨에도 백구와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날도 백구는 제일 앞에서 걸었습니다. 계절이 지나간 들판 옆 오솔길 위로 백구를 따라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걸었죠. 그 모습은 마치 이 마을의 사계절이 함께 걸어가는 풍경 같았습니다. 재윤은 이번 학기를 전학한 상태였지만 이제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앞으로 방학이 될 때마다 이곳에 와서 백구와 함께 걷기로 약속했습니다. 정노인도 완전히 회복되어 예전처럼 활기차게 산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죠. 백구야, 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야. 정노인이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앞장서서 걸었죠. 해가 지는 시간이면 해바라기 밭으로, 아니, 이제는 사계절 꽃밭으로 향했습니다. 여름 내내 백구는 해가 지는 시간이면 이 길로 향했습니다. 그건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걷는 그 순간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들이 백구와 함께 계속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해질녘 다시 걷는 사람들과 함께 말이죠.